자, 반갑습니다.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, 정태근 전문가입니다. 12월 2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방송 종목은 동부건설입니다.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.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바로 보실게요. 동부건설은 어저께 상한가에 갔다가 오늘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. 시장 분위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 그 테마가 또 순환매가 좀 빠르다 보니까 하루 만에 테마가 좀 식어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자, 항상 말씀드리지만은, 자, 어제 23%의 갭이 발생됐습니다. 그죠? 갭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상한가에 맞추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작은 게 더 낫습니다.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더 나아요. 이게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것들은 그만큼 매수의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서 올려야 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갭이 발생됐다라는 건 그만큼 가볍다는 얘기거든요. 가볍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만큼 발생이 안 돼야 돼요. 그런데 어저께 이렇게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이 대량 거래가 더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은, 자, 요날 23% 갭이 발생됐기 때문에 다음날은 더 가볍게 25% 이상의 갭이 발생되면서 뭐 보통 27% 이상 갭이 발생돼야 돼요. 아니면 아예 점상한가 들어가든가. 왜? 23%가량의 갭을 띄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갭은 더 갭이 커야 됩니다. 커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27% 전후 이상 갭이 발생돼야지 좋은 거거든요. 그리고 어제 거래량도 줄어들고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줄어들고 이렇게 해야 팡팡팡 쉽게 치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어저께 23%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다. 요거는 물론 매수의 힘이 일단 위에 있을 겁니다. 그러나 매수의 힘 대비해서 매도 힘도 일정 부분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갭이 3%밖에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. 3.9%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까지 이렇게 되고 그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빠르게 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?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밀려버리죠. 거기다가 거래량까지 실려버리죠. 그러면 어쨌든 어저께 일정 부분 아마 6대4 정도 해서 한 40%는 매도라고 봅니다.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70% 이상은 매도 거래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? 그래서 일단 어쨌든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전강홍약으로 이 양봉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이렇게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요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3일 정도의 어떤 조정은 오늘 포함해서 한 3일 정도의 조정은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그 이전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따라가는 게 일단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동부건설이 왜 이렇게 또 떴느냐? 수주잔고가 8조입니다. 3분기 연결 기준이거든요. 그러면 최근에 와서 이 3분기에 7조 9천억을 받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? 그 이전에도 뭐 5조 원이든 6조 원이든 잔고가 있었던 거고 3분기 되니까 7.9조로 좀 더 늘어난 것 뿐입니다. 근데 이 시기에 와서 왜 이거를 부각시킬까요? 참 알 수가 없어요.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뭐 추측할 수 있는 건 건설주가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됐었다는 거. 최근에 바닥권에서 많이 종목들 띄웠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뭐 띄울 만한 종목이 없을까, 섹터가 없을까 찾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 건설사 쪽으로 이제 타깃이 가게 된 거죠. 제가 볼 때 그런 이유밖에 없어요. 7조 9천억 정도 이제 수잔고가 있으면서 7년치 일감을 확보했다. 7년치 일감을 3분기 만에 한 분기 만에 했을까요? 그건 아니거든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그리고 신사업으로 플랜트 분야, 한국야쿠르트 논산공장 신축공사, 하나머티리얼즈 아산사업장 2단계 신축공사 이런 것도 안 했습니다. 물론 좋은 일이에요. 매출처 다변화 좋은 일인데 이걸 왜 지금 부각을 시키냐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일 신빙성이 있는 건 많이 빠져있고 뭐 올릴 거 없을까 하다가 중소형 건설사가 이렇게 타깃이 된 겁니다. 그게 제일 신빙성이 있다고 봐져요.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딥니까? 저기 그 많았죠. 사우디 주택 장관, 자치주택 행정장관인가?
아무튼 그렇습니다. 맞는데 이 보통 오세훈 시장이 어떤 그 정부 정책 얘기할 때 보면은 보통 중소형 건설사가 들썩입니다. 그래서 아마 오세훈 시장과 또 장관이 만났던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오세훈 테마가 형성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어디까지 태형건설 같은 종목들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굳이 오세훈 시장과 연결을 짓는 거죠. 왜?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강서구 공항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 그 시공사가 서희건설에서 태형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테마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결론 한번 내보자면은 뭐 동부건설 접근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포함해서 한 3일 정도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, 그 외에 네옴시티라든지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연결시켜보게 된다면은 지능기업이라든지 태형건설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설주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직접적인 연결고리라든지 최소한 간접적인 연결고리라도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